우주로 가는 전초기지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주센터는 진짜 기지, 발사 기지고, 맨 앞선에 있는 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희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라면도 사오시고, 무슨 전방에 있는 기지인 줄 알고, 저희도 편의점 있고 다 매점 있고 다 있는데 라면하고 이런 위문품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주센터의 위치입니다. 호구 많은 땅 놔두고 전남 고흥군 맨 끝에 복내면 예넬이라는 곳에 외나로도가 있습니다. 외나로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나로우주센터 전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주센터는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뭐 상시 개방은 하지 않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개방을 해놓고 많은 관람객들이 들어오시는데 딱 내리시면서 첫 마디가 와, 이렇게 멋진 곳에서 근무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는데 저는 거기 내려간 지 15년 됐거든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도 한 3일만 있어봐라. 저게 바다인지 저게 물인지 산인지 막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지역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전체 전기 점검, 그러니까 발전 설비를 점검하는 날은 전체가 불이 꺼지면 과학 기자분들이 와가지고 별 사진 찍자고 와가지고 이제 근처 5km 이내에 불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별이 정말 잘 찍힙니다. 발사 통제 시설까지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민가는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면으로는 상당히 좋고, 자, 우주 개발을 위한 핵심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주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우주를 어떻게 개발을 해요? 활용을 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개발을 하겠죠. 지금 달 탐사 아르테미스라든지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표현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지구를 관측하고 통신을 하는 주로 그러한 임무들을 수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주 개발의 핵심 3요소는 결국은 목적물인 인공위성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 인공위성을 어떻게 지구 궤도에 넣어주기 위한 이동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우주 발사체가 되는 거고, 우주 발사체는 그냥 혼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발사장이라는 시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주센터가 필요해서 그 인공위성과 우주발사체, 우주센터를 핵심 3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센터는 그냥 발사만 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3가지 임무가 있는데, 발사 전에는 발사체와 위성체를 최종 조립해가지고 상태 점검을 해서 발사 준비를 완료시키고, 보시는 바와 같이 발사대에서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이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런데 3번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발사체가 이륙한 다음에 이 발사체의 위치를 추적하고 상태 정보를 계속 획득을 해야 되는데, 위치 추적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주로 한 3,000에서 4,000km까지 날아가는데 이 방향을 우리가 발사체 추적을 놓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가령 이게 가다 일본 쪽으로 틀었다든지 아니면 중국 쪽으로 틀어서 간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비행을 중단시키고 안전한 지역으로 떨어뜨리든지 폭발을 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 그리고 가장 발사의 최종 목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궤도에 제 속도에 맞게 투입해 주는 게 발사체의 임무고 우주센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장비를 통해서 위성이 분리되는 순간에 고도와 속도를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3가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장비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부분은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파란색 부분은 이제 센터 외의 지역에 놓인 겁니다. 이곳이 우주센터에서는 두뇌의 역할을 하는 발사 통제동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MDC, 미션 디렉터 센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나 이렇게 우주 영화에서는 저 장면이 안 나오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발사 지휘 통제소라고도 불리는데, 저곳은 발사 전에는 발사 준비 현황을 다 체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발사 총 책임자가 발사를 진행할 고할지 노할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발사 이후에는 발사체의 위치를 계속 추적해서 최종적으로, 이번에도 영상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발사가 끝나고 16분 딱 지난 다음에 발사 총 책임자가 성공했다라고 손을 드는 장면이 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주센터에 있는 장비들이 이미 위성이 투입되는 순간 고도와 속도를 다 체크를 해서 저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혀 문제 없이 위성이 제 궤도에 투입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곳 제주에 있는 추적소입니다. 위치는 표선면 하천리 일대. 제주 추적소를 가지게 된 이유는 발사 때는 엄청난 그 화염이 나오기 때문에 우주센터에서만 추적을 하게 되면 발사체를 계속 꽁무니에서만 따라서 추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히 추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주 추적소를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보셨던 추적 레이더가 동일한 게 하나가 더 여기 들어와 있고 그리고 TLM이라고 불리는 원격 자료 수신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저것도 뭐 발사체의 위치를 추적하지만 저거는 반대로 발사 이후에 발사체의 내부의 상태 정보와 위성의 상태 정보를 받고요. 또 뭐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보시면 발사 영상 중에 뭐 실제로 발사체가 뭐 단이 분리되고 위성이 분리되는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 영상을 수신받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발사체 개발 과정이 좀 늦었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른 나라는 다 50년대 말에서 2차 대전 끝나면서부터 시작한 나라들도 많은데 실제로 우리는 89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거에다가 특히 이런 그 발사체라는 거 로켓이라는 거에 대한 엔진에 대한 기술 이전은 국제적으로 아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입되어 있고 세계 웬만한 그 우주를 하는 나라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엔진 기술에 대해서는 아예 기술 이전을 금지해 놨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과학 로켓을 하다가 우주 발사체로 가려고 보니까 이전에 했던 그런 과학 로켓의 엔진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고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로호는 러시아와 이제 공동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그런데 뭐 언론에서는 나로호 뭐 사와 가지고 뭐 엔진 기술 이전 못 받았다는데 엔진 기술 이전은 못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우리가 더 필요했던 거는 우리는 우주센터라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발사 운영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또 언론에서는 또 그런 얘기하죠. 뭐 위성 다른 나라 가서 많이 쐈는데 왜 몰라 그러지만 우리가 만든 위성을 다른 나라 발사장에 가서 쏘면 어디까지 우리가 출입이 가능하냐면 위성 시험도까지예요. 전체 발사 운영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돈 주고 위성 맡기고 발사하는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해외랑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로호가 뭐 실패도 많았고 연기도 많았지만 반대로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7번이나 발사 운영을 그 러시아와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 누리호 발사 때도 전혀 문제 없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다 바꿔서 오히려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경과는 누리호를 하고 있던 시기에 이미 착수를 해서 시험 설비를 구축을 했고 2015년, 16년부터 7톤, 75톤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가 시험 발사체를 왜 발사했냐 하면 저렇게 75톤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우리 시험 설비에 묶어 놓고 밸브를 통해서 연료와 산화제를 집어넣고 시험을 했는데 이게 땅에서는 잘 됐는데 실제로 발사 때처럼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는 조건이 바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력의 영향도 바뀔 거고 무게 중심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든 75톤짜리 엔진이 정말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추력이 나와서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를 했고 정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고요. 다음에 작년 3월에 일단 종합연소 그러니까 300톤짜리 묶어놓고 시험을 하고 7월에 발사대 인증까지 마무리를 하고 야심차게 21년 10월에 1차 발사를 했죠. 근데 물론 실패를 했고 90%의 성공이다, 98%의 성공이다 그러지만 실제로 실패죠. 아까부터 누누이 얘기한 바와 같이 발사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성을 제 궤도에 제 속도를 줘서
투입을 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결국은 최종 목표가 안 된 거죠. 올 6월에 다시 했었고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행 시험을 2차례를 원래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완벽한 성공을 했죠. 누리호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